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신도시 재개발 정책 속에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대책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종단 결집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조계종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남사 판결을 둘러싼 배경과 쟁점,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신행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선원 수자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시대 명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고 다짐하고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 대법회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신도시 재개발 정책 속에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돌아볼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현구 기자입니다. LH 직원 투기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공공주도 개발이 신뢰를 잃어 실수요자 불안감이 커지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사 대책 이후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거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삼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행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급주택의 양과 질을 높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기능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에 앞서 임대주택, 토지 환매부 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주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드리워진 저소득층 주택이란 편견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해서 적어도 주택 공급이 6개월 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서민 주거권 보장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력 후보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30만 가구 공급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간 74만 가구 공급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36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이사 대책에서도 서울시에만 약 3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얼만큼 짓겠다, 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님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십사.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주거 공공성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당정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지향하는 바가 같은 만큼 결국 윤 전 총장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과거 윤 전 총장이 지휘한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같은 방향성의 문제, 그러나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는 그런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가닥이 잡힐 것이고.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 1년 전 2, 3%대 지지율에 불과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1년은 선거에 있어 긴 시간이고 감동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를 만들면 상황은 일시에 바뀐다고 내다봤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대책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종단 결집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형석 기자입니다. 순천 서남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시작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주재한 첫 본사 주지회의. 원행 스님은 한국 불교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전국 사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태고종과 분쟁 중인 서남사 정상화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의스님께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조계종은 본사 주지회의 이후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사 부지 소유 등에 관한 등기 소송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선 호남 지역 사찰의 스님들이 참여하는 결집 대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상임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선 지난 5일 내장사에서 발생한 대웅전 방화 사건과 관련해 본사인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직접 참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스님은 승풍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 정진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참여의 말씀드립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0년 넘게 이어진 태고종과의 순천 서남사 소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순천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조계종 소유를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을 둘러싼 배경과 쟁점,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불교는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였던 이른바 외색 불교를 지우기 위해 불교 정화운동에 나섰고 1962년 비구와 대처승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처승 측은 1970년 태고종을 창종해 통합종단은 두 개로 갈라졌고 순천 서남사의 경우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소유권 분쟁이 심해지자 정부는 중재를 위해 서남사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순천시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서남사에 머물던 태고종 소속 스님들은
서남사의 조계종 등록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순천시는 태고종 서남사의 동의를 얻어 경내에 차 체험관을 지었지만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은 합의를 통해 재산관리인이었던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재산 인수인계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평화적 사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자신들이 지은 야생 차체험관은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라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조계종은 순천시를 상대로 차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앞서 태고종 서남사는 순천시가 서남사 차체험관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의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발해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토지 소유권자인 조계종과 힘을 합쳐 철거 소송에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고종은 소송을 통해 조계종의 서남사 소유권이 인정받을 것을 우려해 차체험관 철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순천시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태고종은 지난 2014년에는 조계종으로 등기돼 있는 서남사 건물과 임야 등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순천시에 대해 부지 사용권이 없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계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5년에 소송하면서도 서남사의 실체로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도 실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나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그 차체험관 부분은 조계종에 이제 그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현재 전비하고 있는 스님들의 도장을 받아서 그 지자체 예산으로 차체험관을 지었잖아요. 태고종 서남사하고 순천시하고 연대해서 우리하고 한테 감정적으로 대처할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다시 조성된 가운데 향후 조계종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불교 문화재 보호와 계승 발전을 위해 문화재 당국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문화재 관리 보호와 계승 발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소임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차장은 문화재 관련 국가 예산이 증액되고 불교 문화재 보호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조계종과 긴밀히 협력해 불교 문화재 보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현재 국회 입법 발의된 매장문화재 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신행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홍 스님은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년간 불교 성전과 불교 한글 의례집, 불교 5대 수행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교원이 탈종교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응했는지 고민해봤을 때 부족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원하는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포교의 정책들을 입안을 해서 잘 이렇게 성과를 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홍 스님은 이어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의례 등 작업이 중요하다면서 차기 집행부가 불교 성전 증보판 작업을 비롯해 불교 한글 의례, 불교 사회 교리서 등 사업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선원 수좌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시대 명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참선 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동시총회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대법회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수자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선과 명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밝히는 데 전력합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서울 강남 참불선언에서 합동 총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이 포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짧은 명상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어쩌면 코로나로부터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특히 이들 협회는 미얀마에서 연일 자행되고 있는 군부의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해서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협회 스님들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미얀마 평화안정 기원을 위한 명상 대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회에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태국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26일 날 코로나 상황의 이제 방역이 끝나면은 아마 그 날짜 잡힐 겁니다. 그때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의 이제 성녀들 한 15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인 미얀마 수행자들이 한 수십 명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최소한 지금 한 7명 정도에서. 양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총회가 열리지 못해 미뤘던 운영 규칙 등을 다듬고 한국 참선 지도자협회 공동대표에 마가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선 지도자협회는 앞으로 마가 스님과 각산 스님의 공동대표 체제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각산 스님께서 실 꿰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력 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웃음 지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을 밝히고 파사 현정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참불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창원불교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산해원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30번째를 맞은 올해는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제30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이 4일 경남대 본관대회의실에서 거행됐습니다. 산해원 문화상은 지난 1991년 창원 지역 불교계가 문화예술, 지역개발, 언론 부문에서 빼어난 활동을 한 공로자를 찾아 그 뜻을 기리고자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하포문화동인회 조민규 고문을 비롯해 121명의 지역 인사를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산해원 문화상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역할을 다하시고 공로가 있으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유가 되고 긍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원 지역의 스님들께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지난 30여 년 시행해온 상입니다. 올해는 30회를 기념하며 한평생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상 수상자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남북관계 전문가로 지역 명문사학을 이끌며 인재 양성에 공헌했습니다. 오늘 제가 수상하게 된 산해원 문화상은 저희 지금까지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이자 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당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귀한 상의 값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문학상의 홍진기 한국문협 자문위원은 지난 1979년 등단 이후 40여 년간 지역문단과 지역문학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예술상의 김성수 통영57미술관장은 천년의 낮은 칠기를
현대 5.7 승화시키며 국위를 선양해 왔습니다. 또한 언론상의 MBC 경남 정대균 사장은 지역 언론의 공정성과 지역성 소유의 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문화예술인, 언론인 등으로 계속 발굴하여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차원의 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더 큰 관심과 협조에 부탁드립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연합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취소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해 치러졌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천연고찰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창원시청을 방문해 20kg들이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주사의 자비햇살 기탁은 최근 회양한 신축년 정초기도 기간 중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성주사 신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나눔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주사 불자들의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건 탐욕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비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 입적 10일주기를 맞아 무소유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인데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처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소유욕이 아닌 나눔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3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